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 전세는 아닌 매매 거래량을 크게 급등을 시켰어요.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3개월 가까이 거래 급감이 이어지나 했는데 10월 중순 이후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이 포착됩니다. 바로 거래량이 급등하기 시작을 한 부분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등록 가능일이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이미 9월 수준을 넘어서서 한 4천 건대 중반 정도 나올 것 같은데 10월보다 11월에 더 증가할 것 같아요. 문제는 투자 수요가 많은 서울보다 경기도 지역 거래 급등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9월 대비 10월에 벌써 3천 건 넘게 급등했는데 이 추세가 이어지면 2만 건 가까이 등록 가능한 7월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가율이 치솟게 되고 이제 전세를 기다렸던 사람이 매물이 없어지자 그냥 매매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저가 아파트 지역부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그냥 그 지역에서만 머물면 되는데 이게 부동산은 전체다가 이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보니까 한 지역이 오르게 되면 다른 지역도 동반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포커스에 맞춰서 시세 분석과 통계 자료를 좀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이 계속 저희가 지적드렸던 부분이에요. 10월 중순부터 경기 지역 전세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니까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서 매매가 상승세까지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가 불안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매매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울 지역이 지금 전세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통계상으로 보합 수준을 나타나고 있는 서울 매매가도 추후에 2, 3주 이후에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 주에 전세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1만 4천 호의 전세형 공급임대를 공급하겠다. 정부가 보유한 임대주택 물량이요, 대부분 다 월세 방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6년 정도 전세로 공급해서 시중에 전세 매물 늘리고 3기 신도시 등 본격적인 신규택지 공급이 있기 전까지 버텨보겠다, 이런 계산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비난을 했다시피 이 임대주택 정책이 대부분 전용 44제곱미터의 초소형 면적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3, 4인 가구 아파트 전산안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이 대책에 대한 비난도 많아지는 부분이죠. 일단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좀 써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추가 대책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요 아파트 시세를 분석해 보면서 현재 아파트 가격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정리 드려보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지난주에 2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2019년 최고 실거래가랑 똑같네요. 이번 주에 봤더니 21억 8천만 원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이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게 되면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간다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선 잠실중 5단지뿐만 아니라 음마아파트까지 같이 움직여야 돼요. 자, 음마아파트 지난주에 19억 8천만 원에 최저가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오히려 1천만 원 추가 하락한 모습. 그래서 잠실중 5단지하고 음마아파트가 아직까지는 같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의 투자 수요 유입이 일어났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아파트가 왜 잠실중 5단지보다 더 많이 떨어져나요? 그건 그냥 지금 팔아야 되는 매도자가 더 많은 것 뿐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10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 단지 볼게요. 잠실 리센츠 지난주에 21억에 했던 최저 급매물 이번 주에도 21억으로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자, 11월에 거래가 2건이 있었고 10월에도 거래가 2건이 있는데 와, 거래가 많네요. 이게 5,500세대라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이면서 거래가 턱없이 줄어든 거예요. 원래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2, 30건씩 등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초고가 아파트 매수자 대부분 갭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갭투자자만 차단되면 부동산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카드가 계속 안 나와요. 자, 잠실 트리지움도 보겠습니다. 20억 5천원 한 아파트 10월에 거래 한 건 있었고 8월에 거래 한 건 있었어요. 거래 가뭄이 지속되니까 가격이 못 오르고 계속 그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된 아파트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상관없이 무주택 갭투자 유입이 가능한 아파트 위주로 초고가 아파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번 주부터 저희가 추가로 설명드릴 아파트 단지는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입니다. 여기가 1490세대인데 전용면적 72제곱미터 단일평수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물이 많고 부동산 변화에 따른 시세 변화를 좀 잘 나타내요. 근데 음마나 잠실주공 5단지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이면서 정상적인 시세 반영을 좀 저희가 확인드리기 어려워서 이 지역을 추가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19년에 22억 7천까지 최고 실거래를 찍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21억 3천만 원이에요. 지금 작년 대비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떨어졌죠. 자,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진 걸 보고 저희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때는 20억대 매물, 20억 한 5천짜리 매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매물이 소화가 됐는지 일단은 이제 지금은 21억 3천만 원의 최저가가 있습니다. 자, 지금 거래는 계속 붙고 있어요. 거래가 붙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좀 적다 느껴지는 부분이 계속해서 실거래가 붙음에도 불구하고 호가는 낮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반포자이도 볼게요. 와, 역시 거래 많아요. 아까처럼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인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죠. 지난주에 26억 5천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26억 5천으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거래가 붙지 않으면요, 호가는 계속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2019년 최고가 대비는 그렇게 뭐 많이 올랐다, 오히려 떨어진 느낌까지 들고 있죠. 이제 반포 지역이 작년 고점을 계속 뚫지 못하고 정체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잠실 파크리오 보겠습니다. 엘리트레 아파트, 잠실 지역의 아파트들이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이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죠. 자, 10월에 거래가 5건이나 터졌습니다. 자, 이 아파트 단지 지금 최저가가 지난주에 20억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변동사항은 없어요. 일단 추가 거래는 붙지 않고 특히 이 20억을 호가하는 아파트 단지는 거래가 더욱 붙지 않고 이제 타워형인 이제 84.9제곱미터의 이 타입만 거래가 소폭 붙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한 재건축이 침체되니까 일단 주변 지역도 숨고르기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이 무주택 갭 투자 계속 냅둘 것인가? 이 무주택 갭 투자를 어떻게 하냐? 기존에 이제 주택을 보유했던 사람이 처분을 하고요. 그 처분한 주택으로 내가 살 주택으로 갈아타면 되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하고요. 그 처분한 주택 대금에다가 신용대출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이제 갭 투자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아까처럼 반포 지역이나 강남 지역에 갭 투자로 들어가면서 계속 시세를 떠받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 수요 억제를 위해서 고액 신용대출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후 용도를 관리를 강화해서 차주가 1년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신용대출을 회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 발표되고 나서 본격적인 실행되기 이전에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급증이 됐는데 그것이 끝나면 12월부터는 초고가 주택 매수자가 좀 다소 주춤할 거다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반면에 실수요자도 유입 가능한 10억 이하 아파트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냐? 10억 초과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이 대출이 안 돼서 접근이 안 되는데 10억 이하는 대출이 가능하니까 무주택 갭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실수요자도 들어오다 보니까 매물이 좀 부족해요. 자, 방이동 코롱 아파트 12월 12일 날 13억 5천의 최저가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 매물이 거래가 됐는지 거둬들였는지 14억의 최저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작년에 8억대였어요. 8억대였는데 가격이 이렇게 빨리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얘가 재건축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안전진단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계속 지금 거절 사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가격대에 한 투자 수요 유입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례 입사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도 볼게요. 여기가 지난주에 12억이었고 오랫동안 이 가격이 유지가 됐었는데 이번 주에 이 매물이 12억 3천으로 호가를 올렸습니다. 일단은 이 지역 이 가격대가 계속 호가가 올라간다는 부분은 아래쪽에서 뭔가 이상 조짐이 나타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호가를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지역 어디 전세가율이 낮아서 계속 거래가 붙으니까 이게 실수요자들이 매수만 하면은 가격이 안 오르지 않는 게 일단 시중에 적은 매물에 거래가 붙으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저가 아파트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9억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도 영향을 받는데 그것이 이번 주부터
나타나서 제가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세와 비교해 볼게요. 잠실주공 5단지는 전주 대비 2천만 원 올랐지만 대치 음마가 1천만 원 떨어지면서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재건축 아파트를 보면은 투자 수요 유입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리센츠 같은 경우는 전주와 변동 없고 트리지움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포자이와 파크리오도 모두 변동이 없으면서 10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아직 투자 수요 유입은 없었는데 지금 9억 이하 주택부터 벌써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15억 미만 앞 고가 아파트부터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가 계속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미만 아파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이 15억 미만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10억 초과 아파트의 투자 수요가 다시 유입될 가능성, 왜냐? 무주택 갭 투자에 대한 규제 방안이 없기 때문이고 지금은 초저금리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한국감정원 통계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경기도 지역의 매매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죠. 인천 지역도 같이 상승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워낙 인천 지역이 급등하기 때문에 인천 지역 매매가 상승률도 경기 지역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자, 지금 서울 지역의 전세가 상승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한국감정원 통계 특성상 상승 시기에는 굉장히 반영이 늦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보합 수준보다 서울은 이미 호가 상승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더라. 초고가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15억 이하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세는 나타나고 있다. 결국에는 이게 전세난이 시작돼서 매매가 급등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게 솔직히 대책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빨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10월 중순에 대부분 보합세를 유지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은 눈에 띄게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주로 중저가 아파트 지역이 많은 지역으로 상승세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감정원 통계가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호가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집주인들이 호가만 확 올려놓고요. 그럼 매수자가 안 붙잖아요. 그럼 호가는 올려가 있는 상황에서 매수자는 안 붙으니까 한국감정원 통계에서 이것을 반영 안 하고 그냥 보합 수준으로 결정해 버리는데 나중에 이게 지속적인 인상이 되다 보면은 매수자가 붙고 그때 그 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상승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자, 경기도 지역 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 뜨거운 거 여전해요. 특히 고양 지역이 굉장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고양시 같은 경우는요, 이제 덕양구 지역 3호선 중심으로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은평구 지역을 뚫고 더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구축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서서히 유입되는 부분이 이제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은 조정받는 지역은 과천 지역 말고는 대부분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요 유입은 차단됐는데 이게 이제 실수요자 매수 증가로 가격이 올라간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외곽 지역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상승세도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저가 아파트야 벌써 2, 3주 전부터 상승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실수요자 매수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 저가 아파트 상승 흐름에 호가를 본격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고가 아파트가 호가를 올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초고가 아파트 추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보합 수준이고 침체의 기로에 있지만은 지금 내년 3, 4월까지 절세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그 이후에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자산 가치 상승의 흐름이 반복되는 일이 이제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